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그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 패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소식에 이어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다시피 하는 피터 나바로라는 경제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나바로를 살펴보는 이유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에서 민족주의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예. 나바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엊그제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언론 보도들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게 대응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사실은 이제 한미 FTA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김현종 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다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하고 견해가 달랐을 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FTA를 대할 때는 김현종 본부장이 2달 전쯤인가요? 한미 FTA 폐기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고 지금까지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다룰지 좀 궁금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 맞선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도 그럴 게 아무리 미국 편 드는 게 좋아도요, 보수 언론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맞섰느냐, 요렇게 난리를 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겨냥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하고 LG고요. 이 두 회사는 보수 언론들에게 제일 중요한 돈줄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들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무시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돈줄에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어제자 신문 언론 보도를 쭉 보면 보수 언론들은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WTO 제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WTO에서 최종 판정을 다투는 3년 동안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피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는 당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이라며 정부가 치밀한 대응으로 미리 막아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부가 치밀한 대응으로 트럼프가 또라이인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트럼프의 저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힘을 크게 약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또라이셔서 저 지랄을 하겠다는데 정부가 치밀한 대응으로 이걸 어떻게 막으라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또라이인 게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면 진짜 좀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보도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탈락한 사건을 두고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지랄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던데 그때 실제로 한나라당 당직자 대변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정익훈 부장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당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됐을 때요.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만든 기준에 의해 명왕성의 행성 퇴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승만, 윤보성,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우리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 역대 9명째 대통령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9번째 행성인 명왕성이 사라졌으니까 9번째 대통령인 노무현도 사라져라,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개소리를 그 당 게시판에 올린 거죠. 시간이 남나 봐요. 그런 글을 쓸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좀 적당히들 해야 됩니다. 이 정 부장이라는 사람이 명왕성의 행성 퇴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적었던데 그게 왜겠습니까? 네가 또라이니까 그런 거죠. 네가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트럼프의 세이프가드는 문재인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시진핑이 와도 못 막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세탁기 수출업체들도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지금까지 뭐 했냐?
치밀한 대응으로 미리 막았어야지. 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준비를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애초에 트럼프는 WTO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지 멋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서 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미국 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36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쌓아 올렸던 자유무역 체제를 트럼프가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상세히 그 미국의 반응을 보도한 보도 제목만 보겠습니다. 트럼프 세이프가드의 상대국들 보복 시 미국도 손해. 유시스 보도입니다. 미 세이프가드 자국 기업 경쟁력만 깎아먹을 뿐. 이건 머니투데이 보도고요. 예. 미소도 세이프가드 도움 안 된다는데 트럼프 연말까지 강경 기조. 이건 아시아 경제 보도입니다. 예. 대략 이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응이 싸늘하다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제 WTO에 제소를 하고 보복 관세를 물릴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의 방침은 매우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외신들 종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폭제로 트럼프가 저 또라이 정책을 계속할 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보복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선두에서 썼던,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해서 호구 잡혔으면 중국만 반발하고 한국이 호구 잡혔으면 몰라도 한국과 중국이 외신 모든 보도에서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그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까지 간단히 세이프가드에 관한 후속 보도를 정리하고요. 오늘 주제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경제학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바로는 UC 어바인이라는 학교의 경제학 교수고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자문을 많이 했던 학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에 이 나바로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철저한 연구와 주장에 내 정말 큰 감명을 받았다. 예, 세계화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입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나바로 교수가 제시했다. 내가 당선만 되면 이 사람을 무역정책 고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예. 민주당 사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해초 미국 언론들의 예상은 미국 무역협상 실무부처가 미국 무역대표부라는 곳인데요. USTR이라는 약자를 쓰죠. 나바로가 여기 대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이것도 장관급인데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무역위원회 NTC라는 부서를 새로 만듭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민간 무역뿐만 아니고 군수산업 무역까지 포괄을 하고요. 기존의 무역대표부에다가 상무부, 노동부까지 다 통합을 해서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제부총리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수장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위원장으로 나바로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바로를 신임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그런다고 그래요. 평소에 나바로가 자기 주변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면서 Where is my 나바로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나바로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바로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바로라는 사람은 애초에 2016년부터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에 지지한다. 중국이 더 큰 세계 시장에 접근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반중국주의자의 노선을 걸었었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지론이 한미 FTA나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고 불리는 무역협정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이죠. 한미 FTA 이걸 둘 다 박살을 내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먼저 눈을 돌린 건 나프타였다고 해요. 그런데 멕시코 이민자들이 워낙 미국에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때 나바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나프타 건드리기 좀 애매하시면 만만한 한국부터 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고요. 예. 트럼프가 그걸 듣고 그래? 야,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한국부터 건드리자.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이게 이달 초에 미국 온라인 일간지 더 데일리 비스트라는 곳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나바로는 미국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품을 경제민족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유무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국가, 우리 민족만 우선한다. 이런 경제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이야말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말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유무역,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나바로는 경제학자도 아닌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약속 중 하나인 경제민족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족주의 진영의 학문적 지주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백악관 내전에서 월가 출신 자유무역주의 진영의 공세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나바로 위원장이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진영과의 충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바로의 경제학을 트럼프가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월가 자유주의자들이 나바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나바로가 요즘 세력을 잃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족주의가 후퇴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예상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나바로의 경제학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 드린 이유는 경제학에서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학풍이 진짜 좀 오묘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민족 혹은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제학은 말씀드렸듯이 주류 경제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비주류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천시하고 싶은 생각은 타견이 조금도 없습니다. 뭐 주류 경제학이 제대로 된 놈들입니까? 제가 나바로의 민족 경제학을 비주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민족과 경제를 결부시켰을 때 이게 적정한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이 될 수도 있고요. 미친 또라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바로는 민족과 경제를 부당하게 결부시켰을 때 경제학이 어떻게 또라이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경제에서 민족 이런 걸 개입시킬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요. 내 나라, 내 민족 경제가 잘 돼야 한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을 짓밟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끼리 연합해서 자본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자본연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민족경제학은 이게 선을 못 지키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민족을 짓밟자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확산됩니다. 그 나바로가 유명한 반중국주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나바로가 쓴 책 중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반쯤 읽다가 짜증이 나서 집어 던졌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국 국민이 월마트에서 조잡한 중국산 수입품을 사는데 1달러씩 사용할 때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무장화를 추진하는 중국군에 자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적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꼴통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제품을 사면 중국 군대에 자금을 댄다. 이 논리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개소리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경제정부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글을 이용하면 그 광고비가 미국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이 됩니까? 페이스북을 쓰면 미국에 미사일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경제학 논리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칭 민족경제학자라는 나바로가 지은 책을 보면 제목도 진짜 웃긴 게요. 웅크린 호랑이,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탐욕의 눈먼 거대한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다. 세계 경제의 부를 바꾸는 슈퍼파워 중국. 그러니까 책만 썼다 하면 중국이에요, 이 사람은요. 중국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경제학자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예. 주적을 하나 정해놓고 걔를 흠씬 두들겨 패는 걸로만 자기의 학문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족이나 국가라는 단위가 경제학에 들어왔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돼. 이 민족주의적 배타성이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나바로가 이 배타적 공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민족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참 어려워하는 이유는 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선 지키기 어려운 분야가 이겁니다. 고립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민족경제학자들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단연 저는 박현채 선생님을 꼽습니다. 예. 예, 박현채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월요경제학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조원재라는 빨치란 인물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고요. 민족경제학이라는 분야의 틀을 닦으신 세계적인 훌륭한 경제학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제 그 박현채 선생이 내세우시는 민족경제학의 핵심은 자강과 자립입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외세의 외풍 속에서 한국 민족이 자립해서 자강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갖춰나가자. 이게 박현채 선생의 경제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강과 자립의 주장은 매우 옳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외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도구이지만 이 자강과 자립이 선을 넘겨버리면 고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자강과 자립의 능력이 강해져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고립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막대한 지하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대 자본주의를 연 산업혁명이라는 것부터 석탄 동력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은 석유하고 시일가스를 무한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는 현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안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가 필요한 지하 자원을 다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특히 석유나 셰일가스 의존도가 높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하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고립을 피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딜레마 사이에서 민족 경제학의 자리를 진짜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립과 자강을 기반으로 하되 이게 다른 민족에 대한 억압이나 배타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자립과 자강을 기반으로 하되 이게 우리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고립으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이 절묘한 줄타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족경제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장 크게 열었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연대의 사상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죠. 출발점이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행복할 자유로부터 혁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를 인식하면 내가 누리는 자유를 남도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는 평등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자는 데 동의를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맞서서 함께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시민혁명의 사상으로 번지는 겁니다. 민족주의 경제학의 발전 방향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민족은 외세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립과 자강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업을 사수해야 하고요. 한국만의 문화를 지키는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의 자강과 자립 생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다른 민족 또한 우리 민족만큼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강이 평등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등하고 평등한 민족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를 합니다. 이러면 이 정당하고 평등한 교류를 가로막는 제국주의적인 횡포나 지금 트럼프 나바로 콤비가 하고 있는 보호무역적인 배타성에 대해서는 굳건한 연대로 함께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나바로가 민족경제학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게 좀 웃겨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민족경제학이란요. 예. 나바로 따위의 이론처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두들겨 패는 그래서 내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인 경제학이 아닙니다. 자립과 자강의 꿈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형제처럼 서로를 적대지 않는 그런 경제학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족경제학의 큰 꿈을 그려놓으셨던 박현채 선생의 사상을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채 선생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예. 네. 유명한 게 그 박현채 선생께서 실제로 빨치산 활동을 하셨고 예. 이제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죠. 그 전까지는 직업을 거의 못 얻으셨는데 박현채 선생님 회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안 밝히고 쭉 사시다가 우연히 화장실에서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이 고향 후배는 박현재 선생이 빨치산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랬더니 박현재 선생이 너 제발 어디 가서 나 만났다는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일화도 그 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뚝심을 잃지 않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경지하게 녹여서 제가 봤던 어떤 민족 경제학자보다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경제학 학문의 업적을 남기신 분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근데 말이죠.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됐으며 또 어떻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살아남으셨는지 그게 다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역정이 엄청나죠. 뭐 엄청난 사건에도 연루가 되시고 오랫동안도 교수도 못하시고 그 역정이 굉장히 파란만장한데 그 역정 이야기는 뭐 지금 소개해드리기는 다 그렇고요. 제가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박현재 선생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추후에 소개해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